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일 거예요. 근데 사업 분야, 영농조합법인은 어떤 분야가 좀 맞고 농업회사법인은 어떤 분야가 맞는다. 또 규정은 어떤 규정이 이 법인 설립할 때 따라가는지, 정관에는 특별하게 뭐가 기재돼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학습 목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와 정관에 기본적으로 기재할 사항 알아보기, 법인 관련 세제를 이해하고 원하는 법인 형태 선정하기, 법인 설립 실습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법인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이렇게까지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 교육에서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료를 먼저 드리고 기록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제가 직접 설립할 수 있게 자기 회사를 하나 만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해드려요. 창업 목적이 뭔지, 영농조합법인은 대부분 공동사업 위주예요. 그래서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 거의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고 그쪽을 지향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조합 이익보다는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영농조합법인의 그런 그 지향성이다. 그 이쪽은 이제 마을 단위 사업, 또 공동 사업으로 가능한 그런 뭐 농가 체험이나 뭐 마을 체험 이런 그런 쪽의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영농조합법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기업적인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 창출도 하고 우리 회사를 좀 키워 나가겠다 이런 그 목적이 크다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나 뭐 유한회사나 이런 것들 설립을 하시는 게 좋고, 영리 추구예요. 농업회사법인은. 그리고 대규모 농장이나 자본이 많이 투여되는 그런 사업이 농업회사법인이 좋아요. 왜냐하면 비농업인이 9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0억짜리 회사를 세우겠다 그러면 농업인이 1억 출자하고 비농업인이 9억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기업을 설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좀 회사다운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농업회사법인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 관련 규정이 달라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에서 18조, 시행령 9조에서 10조 여기에 해당돼요. 영농조합법인 민법상 조합이야. 그리고 5명 이상,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까 설명할 때 농업인 5명 이상이 있어야 돼. 생산자 단체나 뭐 농업인. 그리고 자본 규모는 100원 이상이면 괜찮다고 했는데 1억 원 이상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 때 뭘 할 때 보면 자본금 뭐 얼마 이상인 기업이 이제 우선권이 주어져.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억 원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부담 뭐 몇 프로 이상 이런 게 있는데 자본금이 1,000만 원짜리가 뭐 1억 그 지원금 신청을 해. 그럼 자부담 50% 이상이라는 공모사업인데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래서 1억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출자. 전액 다 농업인이 출자해야 돼요. 영농조합법인은. 금전이나 현물 상관없어요. 근데 현물 출자할 때 뭐 크게 이 감정 평가를 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농지 소유도 가능해요.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이 농지를 살 수가 있어요. 의결권 1인 1표제가 본래 조합의 특성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합을 구성해 놓고 이 의결권 나는 90% 출자했고 뭐 나머지 4사람이 10%만 출자했는데 이 90% 출자한 사람이 전혀 힘을 못 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조합이 잘 운영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관에 출자금 비례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게 개정이 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협동조합 그럼 1인 1표제 이게 항상 기본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장점은 조합원 현물 출자 시 세금 혜택, 양도세 감면 굉장히 많이 돼요. 단점, 조합원 간 반목 우려,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도 속도도 좀 느리고, 또 대응력이 농민들이 거의 대부분 하다 보니까 뭐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또 대응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여기 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근데 농업회사법인
여기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를 다 할 수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뭐 유한회사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많아요. 여기는 그 법 19조하고 시행령 17조에서 20조, 요게 이제 관련 법규고 상법상 회사예요. 여기 농업회사법인은. 그리고 농업인 1명 이상이면 돼요. 비농업인은 아까 발기인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모집 설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 게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뭐 모집 설립, 발기 설립이 농민들한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비농업인이 출자할 경우 발기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집 설립을 해야 된다. 아니면 발기 설립을 해서 회사를 구성해 놓고 나중에 증자하는 방법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하겠죠. 돈도 더 들어가고. 그리고 출자, 농업인이 10% 이상, 비농업인은 90% 이상 출자할 수 있는데 여기서 80억 이하 되는 법인은 비농업인이 90% 이하를 출자하라고 돼 있는데 80억이 초과되는 그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겠다 그랬을 경우는 8억까지만 농업인이 출자하고 8억이 넘어가는 건 그냥 비농업인이 출자해도 상관이 없다. 자본금 확충하는데 크게 문제 안 삼겠다. 이게 지금 법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현물 출자도 가능해요. 그런데 농업인만 현물 출자 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해야 되고 법원에서 허가가 필요해요. 농지 소유 가능해요. 그런데 단 업무집행권자, 이게 등기이사예요. 우리 등기부등본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이사로 농업인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이사가 3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 꼭 농업인이 들어가. 이사 2명만 이사하고 싶어 우리는. 그럼 그 중에 한 사람 들어가야 되고 우리 이사 한 사람만 할 거야 그러면 농업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집행권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된다. 의결권 똑같이 출자 지분에 따라 주식회사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는 회사 주식회사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 장점은 농업인 한 사람만 들어가도 설립이 가능하고 비농업인이 출자하기 때문에 자본 확충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농업회사인데 농업 경영 경험이 없는 비농업인이 참여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다른 뭐 그 기업 운영이나 이런 방법에 대한 그런 거는 아마 이런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영 의사결정은 잘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잘 될 것 같은데 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성이 결여돼서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인의 정관은 일반 법인하고 뭐가 다를까? 아까 이제 정관 다 설명해드렸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우리 그 농업회사법인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농업회사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을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 중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만 출자 한도 이런 것들만 이제 그 정관에 별도로 규정이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립이 일반 법인보다는 까다로워요. 근데 뭐가 까다로울까? 뭐가 까다로울까? 영농조합법인은 5명 이상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법원에 또 행정관청에 이 서류가 들어가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을. 근데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하려는 자 한 사람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주식 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 서류가 들어가야 돼. 농업법인에게 주는 세금 혜택.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는데 아무 혜택도 안 주면 좀 여러분들 속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알아줘서 세금 혜택이 있어요.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전부 다 있어. 설립하면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에서 나는 그 소득은 전액 세금 면제예요. 그 외에 작물 재배업, 영농조합법인은 연간 6억 원.
농업회사법인은 50억 원까지 면제해줘요. 그 외의 소득, 조합원당 연간 1,200만 원. 그럼 조합원이 10명이다. 그럼 1억 2천만 원까지 법인세 면제해주겠죠. 또 농업회사법인은 법인 설립 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돼요. 또 설립 조건, 아까 얘기 드린 그 부분이에요. 조합원 전원이 영농조합법인 농업인이어야 되고 100% 농업인이 출자해야 되고 농업회사법인은 한 사람 이상이면 되고 10% 이상만 출자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법인 사무실, 별도 사무실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법인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에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와야 법인 본점을 넣어주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우리 집에 해도 상관없어요. 농가주택도 상관없어요. 아파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하기 전에 내가 농민이다,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야 되고 임업인 경우는 산림청에 신청을 해야 돼요.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신청하면 현장 실사 나와. 그리고 나서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발급을 해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임업 하시는 분들은 뭐 임업경영체 등록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임업경영체 등록증은 없어요. 임업경영체 등록이라고 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했어도 발급되는 거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이에요. 농업법인 세금 혜택 계속 줄 수 있나?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법인 설립 시 지금 아까 과밀억제권역에는 뭐 3배 중과가 된다. 뭐 세금을 어디 충남 보령에 했을 때는 얼마 낸다. 1억 했을 때 48만 원 내는데 부천에 했을 때는 144만 원 낸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우리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는 세금 한 푼 안 내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에 올 12월 31일까지 설립하는 법인만 감면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장 계속 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봐야 돼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해줘요. 또 부가가치세, 뭐 농업 경영에 농작업 대행 이런 것들 다 면제, 영세율, 뭐 농업용 기자재 환급, 석유류, 부가세 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세, 아까 얘기했듯이 식량작물 재배업 전액 면제인데 이것도 21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 전에 뭐 김인자 교수한테 들을 때 그 전액 면제라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 지금 요거 보셔야 돼요. 21년 12월 31일까지로 법에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장되면 상관이 없는데 연장이 안 되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장은 대부분 계속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도 마찬가지 21년 내년까지예요. 또 감면 다 여기 지금 보면 내년도까지만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지났을 때 이것도 이제 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농업법인에 아까 출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그 회사 설립을 할 때 그리고 설립한 이후에도 출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출자하는 농민한테도 세금 혜택을 주면 좋겠죠. 주고 있어요. 지금.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초지를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세 전액 감면 이것도 내년 말까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농지 갖고 있어도 과거에는 뭐 8년 작용하면은 세금 안 내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얼마 한도가 항상 그건 변하기 때문에 얼마 양도 차익이 얼마 넘어간다 그러면 세금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방법은 이런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농지 소재지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작용한 자에 한한다.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30km 내에 거리에서 살면서 4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 사람만 혜택을 준다. 감면해준다. 그 얘기예요. 다음 농업인이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농지 외의 부동산을 현물 출자했을 때는 2월 과세 적용한다.
2월 과세. 이거는 법인한테 현물 출자할 때는 안 내요. 근데 그 법인이 그걸 팔았을 때 내는 거. 그때까지 팔 때까지 2월 해준다. 그 뜻이에요. 그건 안 내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2월 해준다. 여기서도 현물 출자하는 부동산 소재지 똑같이 여기서도 4년 이상 작용한 자에 한한다. 또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하면 회사가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해요? 배당을 받아야 내가 돈을 갖다 쓸 수 있죠. 배당 받기 전에 그냥 쓰면 횡령, 배임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때 우리는 또 세금을 내요. 그게 배당소득세예요. 배당소득세인데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세인 전액면제 이것도 내년 2021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 외에 소득 이것도 마찬가지 분리과세를 하는데 이것도 내년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금 법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농업법인은 설립할 때부터 되게 복잡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도 지금 농업법인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파트에서 그냥 끝났어요. 근데 농업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파트가 지금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상법상 회사예요. 협동조합은 민법상 회사라고 그랬죠. 발기인은 농업인 한 사람 이상이면 되고 왜 이것만 제가 강조하냐면 대부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또 지역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가 재산이 얼마 있어, 땅이 얼마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뭐 물려주고 싶은데 그 방법, 이 방법에서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세 안 내고 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었어요. 출자지분, 농업인 출자지분 총 출자액의 10% 이상이면 돼요. 그럼 우리 아들, 딸을 넣고 싶어. 그러면 엄마, 아빠 농사 짓는 그 논밭 현물 출자해서 집어넣고 우리 아들, 딸 있는 돈 집어넣으면 돼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법인 설립해서 법인 좀 확장시켜서 기업가치 증가 그게 법인을 확장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설립자 자본은 100원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데 1억 원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등기이사 3분의 1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된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 아버지가 뭐 잘 몰라 이런 거 그래도 꼭 들어가셔야 돼요. 다음 중 적합한 기업 형태를 생각해 본 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한번 같이 풀어보세요. 동네 어귀에 오래전부터 자생한 500년 된 은행나무에는 매년 100가마니가 넘는 은행이 열린다. 주인 없는 은행을 먼저 줍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어떤 회사를 설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개인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마을기업,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어떤 기업 형태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인 없는 은행나무야. 그러면 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 좋겠죠? 그 다음 텃밭에 심은 오이를 근처 식당에 팔고 싶은데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한다. 그거 오이 팔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 여러분들 내실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거의 대부분 그 농업 경영체 등록은 다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할 수 있어요. 농민은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해도 법에 안 걸려. 다른 사람들은 걸려요. 다 세법에 걸려. 그런데 농민인 경우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없이도 판매할 수 있어요. 뭘 갖다 주냐. 농업 경영체 등록증하고 내가 여기 살고 있다. 주민등록 등본하고 또 금액 그냥 영수증 뭐 해서 고추 30만 원, 뭐 상추 20만 원 이렇게 써서 그냥 갖다 줘도 돼요. 그러면 그 식당은 그걸 가지고 증빙 처리할 수 있어요. 다랭이논을 소유자 5명이 경지정리한 후 공동으로 경작하고 공동 판매를 한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명이라고 여기 힌트 드렸죠? 그럼 영농조합법인 하시는 게 좋겠죠. 공동, 여기 공동 들어간 거. 부모님이 농사 짓고 사시는 고향으로 10년 후 귀향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땅을 구입하고 나무를 심고 귀향 준비를 하고자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농사 짓고 계시니까 농민 한 사람 이상 되죠. 나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10년 후에 귀향을 해야 돼.
그럼 10년 동안은 나는 농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출자하면 돼요. 90% 내가 출자할 수 있죠.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좋겠죠. 또 농사를 지으면서 토종 씨앗과 모종을 인터넷에 올려 통신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건 통신 판매하려면 개인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돼. 개인 기업 설립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법인 설립 실습.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설립 시 기준 5인, 임업인, 농업인, 플러스 임업인, 3 임업인, 농업인, 비농업인까지 합쳐서 5인이어도 가능한가요? 비농업인은 안 돼요. 협동조합은 비농업인이 들어갔을 때는 안 돼요. 일반 협동조합은 돼요. 영농조합, 법인 협동조합은 안 돼요. 농업인과 임업인이 법인할 때 같은가요? 같아요. 지금 강의가 농업법인이네. 농업법인이네요. 그러니까 임업인들이 법인을 설립을 해도 농업회사 법인, 뭐 주식회사 뭐뭐뭐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임업회사 법인이라는 명칭은 없어요. 농업회사 법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농업법인 설립 시 부부만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혼자도 가능해요. 강의 듣다 보니 가능하면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한 것 같은데요. 귀농인도 법인 설립이 좋을까요? 좋아요. 그리고 귀농을 하시기 전에 그 강의 먼저 들으시고 땅을 먼저 사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세금 절감할 수 있을까? 아까 그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한 뒤에 땅을 사면 땅을 사는 취득세, 등록세도 안 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 땅을 먼저 사시면 안 돼요. 작년에 제가 그 강의 돌다 보니까 대전에서 강의 들으신 분이 부산으로 또 오셨더라고, 사모님하고 같이. 그러면서 그분이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산을 사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다 내고 그러고 사셨다고. 이걸 어떻게 부산으로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이거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러 부산까지 또 오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나 이런 거를 미리미리 알아보고 하셔야 돼. 근데 이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 어떤 규정이 감면 규정인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좀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런 걸 좀 잘 알아보신 후에 이제 그 실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턱대고 뭐 산도 사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알아보신 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이 남으면 잠깐 앞에 거 잠깐 그럼 해드릴게요. 지난번처럼 질문이 많을까 해가지고. 네. 여기도 지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법인 설립 실습, 이게 이제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법무사가 하지 어떻게 내가 법인 설립을 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법인 설립할 수 있고, 법원에 법무사만 대행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냥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대표이사야. 그럼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대표이사, 우리 뭐 아버지가 대표이사야. 가족관계는 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는 유사상호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관할 등기소에서 그러니까 상호를 정할 때 한 3, 4개 이렇게 3개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상호가 있으면 안 해줘. 같은 이름은. 그리고 본점 어디에 둘 것인가, 아까 과밀억제권력 3배 중과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 법인 설립 초기 자본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발기인, 청약인 이 자금 조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거 보셔야 되고, 앞으로 얼마까지 자본금을 늘릴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출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과점주주는 2차 납세 의무가 있어요. 아까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은 유한 책임이라 내가 1억짜리 회사에 3천만 원 출자했다 그러면 그것만 그냥 포기하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부도가 나도 근데 세금 안 낸 게 있다 이랬을 때는 과점주주는 세금은 내야 돼요. 그게 2차 납세 의무 세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관계 여부 여기 과점주주 판단 기준이 이 특수관계 여부예요. 그리고 이사와 감사 몇 명으로 할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는 이사 한 사람, 감사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인 주주, 1인 이사 상관없어요. 돈 없어도 주식회사 만들 수 있나? 자본금 100원 이상이니까 100원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죠, 100원은? 그러니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인허가 조건이 얼마 이상이다 이런 법인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농업법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 뭐 건설업이나 이런 업은 뭐 자본금 몇 억 이상만 뭘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왜냐하면 저는 이 강의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기업 쪽 뭐 이런 쪽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허가 조건도 들어가야 돼. 또 사업 목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지금은 어떻게? 10년 후는 50년 후는 이 사업 목적 아까 우리 거 정관 그 등기부등본 보여드리면서 정관에 많은 목적을 집어넣어서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손자가 할 것까지 다 넣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야 개정하려면 돈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에요. 앞으로 사회적 기업 전환할까? 이러면 정관 작성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하시는 게 넣는 게 좋아. 회계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회계 기간 1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설립하는 연도는 1년이 안 채워져도 상관없어요. 8월 1일 날 설립했어. 그럼 그 해 12월 말까지 끊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대부분 3월 달 되면은 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매스컴에 막 나오죠. 근데 우리는 8월 1일 날 설립했어. 그러면 9, 10, 11월 말까지 법인세 1년으로 했을 경우는 신고하면 되는데 11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라는 그런 얘기 뉴스에 하나도 안 나와. 그럼 난 그거 까먹어. 그럼 신고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시는 게 좋다. 법인 설립 내가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도 내가 할 수 있어. 정관 작성도 내가 할 수 있어. 잘못되면 어떡해? 다 봐줄 수 있어요. 다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아까 특수관계 여기 지금 특수관계자 뭐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정하나? 2차 납세 의무. 2차 납세 의무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왜 창업을 해야만 할까? 이걸 잘 생각하시고 목적을 어떻게 둘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 내가 창업한 회사를 자녀에게 자녀가 물려받을까?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녀가 물려받는다면 어떤 법인이 좋지? 아까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만 들어간다는데 우리 자녀 대부분 농업인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회사로 가야 돼요. 내가 창업한 회사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못 내고 회사가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들은 항상 잘 된다는 생각,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안 될 경우도 있어요. IMF 있었죠. 지금 코로나 사태 있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본의 아니게 외생 요인에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럴 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여러분들은 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요거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출자, 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야 돼. 회사로 인한 책임 중 내가 져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요 같은 맥락이에요. 회사 설립과 운영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지? 세금 감면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또 내가 출자했을 때 뭐 양도세 안 내도 되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회사 만들기 실습을 하는 양식인데 지금 뭐 여기서는 못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게 이제 수업 시간이 아닌 그러니까 제 그 강의 정규 강의 시간 끝나고 이걸 하시겠냐 물어봤더니 다 하신대. 그래서 뭐 식사 시간 뭐 한 30분으로 줄이고 다 모이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별도로 이런 건 실습 강의를 해드린 그런 모습이에요. 작년에. 수고하셨습니다.